여러분, 2026년 들어서 주유소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리터당 2,100원을 넘나드는 휘발유 가격, 작년 대비 무려 35%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류비만이 아니에요. 전기요금도 킬로와트아워당 평균 180원으로 올랐고 도시가스비도 30% 이상 올랐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정비만 월 20만 원 넘게 늘어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유가 폭등 시대에도 생활비는 줄이면서 투자금은 오히려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5단계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한 직장인들은 월 평균 23만 원의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달러까지 올랐어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중동 지역 불안정, 러시아 제재 지속,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유가 상승이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주유비가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6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만 원 증가, 도시가스비는 월 4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1만 5천 원 증가했어요. 총합하면 월 9만 5천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류비 상승은 물류비를 올려서 모든 물가에 영향을 줘요. 실제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8% 상승했는데 이 중 에너지 가격 상승 효과가 1.2%포인트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유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배럴당 12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여유 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거죠.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전략을 실행한 직장인들의 평균 투자금 증가율이 27%나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이제 본격적인 전략 첫 번째입니다. 교통비 최적화부터 시작해볼게요. 출퇴근 패턴을 분석해서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적절히 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 3일은 지하철, 주 2일은 카풀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월 주유비를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월 21만 원에서 12만 원대로 줄어들죠.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극대화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월 사용량을 300kWh 이하로 유지하면 킬로와트와트당 단가가 120원대에 머물지만 400kWh를 넘으면 280원까지 뛰어오르거든요.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월 전기요금을 3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전기요금 절약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설정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올리면 월 2만 원, 세탁기 찬물 사용하면 월 8천 원, LED 전구 교체하면 월 12,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전력 차단만으로도 월 5천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월 4만 5천 원 절약이 가능하죠. 세 번째는 도시가스비 최적화입니다. 난방 온도를 22도에서 20도로 낮추면 월 1만 8천 원, 온수 사용량을 20% 줄이면 월 1만 2천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 압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적극 활용하면 월 8천 원 추가 절약이 가능합니다. 총 3만 8천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식비 최적화 전략입니다. 외식비를 줄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략법이 없어요. 주 2회 외식을 주 1회로 줄이고 배달 음식을 월 8회에서 4회로 줄이면 월 1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간편 요리나 밀키트를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이제 절약한 돈을 어떻게 투자금으로 연결시킬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월 평균 23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죠? 이 돈을 그냥 적금에 넣으면 연 2.8% 수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 6, 8% 수익도 가능해요.
10년 홀 차이는 무려 800만 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3만 원 중 15만 원은 안정적인 ETF에 8만 원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해요. ETF는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대형 인덱스 펀드가 좋고, 성장주는 에너지 전환 관련주나 AI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물론 개별 종목 선택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특히 2026년 시장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기에는 에너지 관련 ETF나 원자재 ETF가 좋은 성과를 보이거든요. KODX 원유 선물이나 타이거 원자재 ETF 같은 상품들이 올해 들어 15% 이상 상승했어요. 물론 변동성이 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수준에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세혜택 계좌 활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우선 투자하세요.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입 즉시 세금이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투자보다 유리하죠. 월 33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 절약한 돈 23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싱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유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3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비중을 조정해야 합니다. ETF 비중이 늘어났으면 일부 수익 실현에서 성장주로 재투자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하면 연 1에서 2% 추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폭등 시대 생존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통비 최적화로 월 9만 원 절약. 둘째, 에너지 효율화로 월 8만 3천 원 절약. 셋째, 식비 최적화로 월 6만 원 절약. 이렇게 총 월 23만 3천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ETF와 성장주의 6대4 비율로 투자하고 세제 혜택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면 유가가 더 오르더라도 우리 가게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투자 여력도 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부터 이렇게 실행한 분들은 평균 27%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절약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것은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별 종목 투자 시에는 충분한 연구와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재테크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